어느 날 편의점을 찾은 한 남자, 그리고 남자가 떠난 자리에 남겨진 가방 하나. 편의점 직원은 주인에게 가방을 돌려주기 위해 신고를 하는데요. 끊임없이 울려대던 가방 속 전화 한 통이 뜻밖의 사실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네. 자꾸 핸드폰에 부지중 전화가 들어오니까 당연히 저는 이제 피해자인 지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했는데 인터넷 물품 사기 범죄지 피해자인 거였죠. 통화 상대가 중고거래 피해자였답니다. 사기 피해자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100명까지. 피해자가 심지어 100명을 넘어섰다는데요. 뜻밖에도 꼬리를 잡힌 범인, 뻔뻔한 중고거래 사기범은 어떻게 잡혔던 걸까요? 이슈 추적에서 그 사건 현장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2022년 3월 부산의 한 편의점, 직원은 계속되는 전화벨 소리를 듣습니다. 하지만 이상하다. 아닌데. 분명 자신의 전화는 울리지 않은 상태. 하지만 어디선가 계속 울리는 진동벨 소리. 뭐지? 뒤늦게 편의점 직원의 눈에 가방 하나가 들어옵니다. 가방. 이게 뭐야? 놓고 가셨나? 안에서 동동이 기분이. 에이, 누가 놓고 가셨나 보네. 아이고. 어? 이게 뭐야? 왜요? 끊임없이 울리는 돈 아니야? 가방 안 휴대폰과 상당한 액수의 현금 뭉치. 깜짝 놀랐겠다. 놀란 직원은 서둘러 전화를 거는데요. 112죠. 여기 편의점인데요. 예, 누가 가방을 놓고 간 것 같아서요. 안에 돈도 들어있고 예, 전화도 계속 울리고요. 편의점 직원은 경찰에 분실 신고를 합니다. 오늘 4시 57분경 물건을 갖다가 구매하고 클러치백을 놔둬갔다는 그 신고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신고 자체는 안에 이제 현금이 한 500만 원 정도 들어있고 핸드폰이 자꾸 울린다 이런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경찰에서 나왔습니다. 예. 예, 그 유실물 신고하셨죠? 여기요. 아, 예. 어? 전화가 오네? 아, 주인인가 보구나. 예, 여보세요? 예, 저기 핸드폰 주인 되시나요? 예, 경찰입니다. 경찰 같은 소리 하네. 어? 빨리 내 돈이나 돌려줘요. 어잉? 예? 당신 사기친 거 다 알아. 나 진짜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내 돈 돌려달라고. 진짜 경찰이. 대체 경찰과 통화를 한 이 여성은 누굴까요? 아, 뭔가 이게 전화가 계속 이상하다. 오는데 저희는 당연히 그 클러치백이 주인의 그 지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그분한테 저희가 신원을 확인해 전화를 드렸는데 그분이 지인이 아니고 인터넷 물품 편집 사건의 이제 피해자예요. 피해자. 여성의 정체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사기 피해자. 그래서 화가 나군요. 제작진은 그녀를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예. 피해자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카메라가 필요해서 그래서 이제 키워드 알림을 등록을 해놨어요. 제가 필요한 카메라를. 그게 잘 안 올라오는 매물이어서 올라왔다고 뜨자마자 제가 들어가서 제가 이제 산다고 연락을 하게 됐고. 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카메라를 찾고 있던 피해자. 그러던 중 이거 괜찮은데? 필요한 카메라를 발견한 그녀는 반가운 마음에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 내놓은 카메라 사고 싶어서요. 아, 네. 직접 만나서 거래하고 싶은데 가능하세요? 제가 대전인데 언제 가능하세요? 어떡하지? 제가 서울이라 직거래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택배 거래 가능할까요? 아, 거리가 있네요. 배송료는 3,000원 추가되는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그 정도쯤이면 자연스러운 거래입니다. 피해자가 판매자와 실제로 주고받은 문자입니다. 꼭 갖고 싶던 카메라를 친절하고 꼼꼼하게 신경 써주는 판매자 태도에 더 믿음이 갔다는데요. 결국 그녀는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나온 물건값을 입금합니다. 입금을 의심 없이 저는 했고 이제 그러고 나서 입금을 받고도 문자가 왔는데
그날 저녁인가 그 다음 날부터인가 아, 이거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진짜 화납니다 이거. 입금 직후 돌변한 판매자의 태도. 아. 보시는 내용처럼 판매자가 연락을 뚝 끊어버린 겁니다. 진짜 화납니다. 사기인가 해서 이제 이름을 검색을 해봤어요. 제가 입금한 이름이랑 똑같은 이름을 검색해봤는데 이제 그 동일 이름이 사기꾼이다 이런 게 엄청 많이 올라와 있었어요. 동일 인물의 동일한 사기 수법. 한 명의 사기범에게 당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송금 전 주의가 필요하다는 사기 의심 계좌로도 등록돼 있지만 피해자는 계속 밀어갔습니다. 받았었거든요. 택배 송장을 받고 믿고 있었는데 접수번호가 확인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하루 이틀 지나서 알게 되었어요.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위조된 택배 송장과 신분증을 보내 시간을 끌며 안심시켰는데요. 뒤늦게 사기당한 걸 깨달은 피해자 A씨는 직접 사기범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피해자분들 중에 이제 민증 사진을 받으신 분이 있었는데 그 분이 이제 그거를 저는 이런 거 받았었다라고 이제 공유를 해주셔서 그 사진이랑 이제 이제 그 동일 이름을 검색해서 사진을 좀 대조해가지고 찾게 됐습니다. 사진 계정이고 계정이고 제 사진들을 캡처해놨고요. 사기범의 실제 SNS 계정을 찾아내 전혀 다른 번호 하나를 추적해낸 피해자 A씨. 그 번호를 저장하자 휴대폰에 사기범의 프로필 사진이 뜹니다. 찾았군요. 그러나 말을 걸어도 사기범은 묵묵부답. 하지만 곧바로 사기범의 프로필 사진이 삭제됐다는데요. 그 후 끈질기게 사기범에게 전화를 건 피해자 A씨. 이봐요. 당신 사기꾼이죠? 아니, 내가... 여보세요? 여보세요? 화나. 제가 이제 엄청 끈질기게 전화를 했었는데 새벽쯤에 한번 너무 짜증이 났는지 전화 받아서 이제 누구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 지금 내 연락 피하고 있지 않냐라고 했더니 그냥 툭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날도 피해자 A씨는 쉬지 않고 사기범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벨 소리에 편의점 직원이 가방을 발견했고 아이고.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이 사건 내막을 파악하게 된 겁니다. 사기꾼은 어디 갔어요?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은 어떤 판단을 했던 걸까요? 경찰은 먼저 CCTV 확인을 했다는데요. 새벽에 들어온 한 남자가 가방에서 돈 뭉치를 꺼내 세는 의심스러운 장면을 경찰이 포착합니다. 사기로 본. 음식을 구매하고 편의점을 유유히 빠져나가는 남자. 그런데 가방. 화면을 다시 한번 보시죠. 구매한 음식만 챙기고 남자는 가방을 두고 갑니다. 와, 놓고 갔다. 아니, 거기도. 그러면 경찰이 범인을 특정한 결정적 단서가 있었을까요? 저희가 이제 착안하게 된 건 물건을 구매한 내역과 복장 이제 차가점이 떴고요. 피의자가 입은 복장 자체가 트레이닝 복장 그리고 차기한 신발이 특정이 됩니다. 네. CCTV에 찍힌 범인은 보시다시피 마치 집 앞에 나온 듯 편안한 운동복에 근처다라는. 슬리퍼를 신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지, 이건 집이 근처다. 새벽 시간대다 보니까 식료품을 사고 새벽에. 트레이닝복에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면 근처 이제 호텔에 투숙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것이 일단 그 판단을 내린 거고요. 번화가에 위치한 편의점 주변 모습입니다. 인근에는 단 2개의 숙박시설이 있었습니다. 2개. 주목할 건 편의점이 입점한 건물에도 호텔이 있었다는 사실. 유력합니다. 제작진은 경찰과 수색 동선을 따라가 봤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오고 하니까 얘기하고 이제 맞았을 때 전반부 이게 투숙에 있겠다. 직감적으로 범인이 호텔에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곧장 호텔 CCTV를 확인했고 그 결과 용의자를 발견합니다. 체형과 차림새, 슬리퍼의 모양까지 같은 거 보이시죠? 경찰 대단합니다. 보니까 이제 피의자와 인상착의가 동일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잠복하는 중에 그 피의자가 그 자기가 투숙했던 호실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 것 같다 제가 확인하고 바로 제가 공격이 된 겁니다. 이후 관할 경찰서로 인계돼 조사받았던 범인. 현재 사기범은 검찰에 구속 송치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수사 결과는 어땠을까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는 거는 한 120여 명? 예. 그럼 피해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한 1억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공범이 한 3, 4명 이상 공범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돼서 추적을 하고 있는데 피해 금액은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범인 한 사람에게 사기당한 100명을 훌쩍 넘는 피해자들. 철저히 직거래를 피하고 타 지역 구매자를 노렸기 때문에 피해자는 전국 각지에서 발생했습니다. 생활용품부터 전자기기며 자동차까지 다양한 허위 물품으로 사람들을 현혹했던 사기범. 최근 중고거래 사기는 마치 보이스피싱처럼 점점 더 조직화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럼 전국에서 피해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처벌의 수위는 어떨까요? 피해 금액이 1억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 1년에서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로 처벌 수위가 정해집니다. 다만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동종의 수법으로 사기를 저지른 경우에는 상습 사기죄가 적용되어서 일반 사기죄에 비해서 50%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이 사건과 같이 조직적이거나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경우에는 더욱더 가중 처벌되어 이 사건의 경우 약 3년에서 4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고받음을 뜻하는 말, 거래. 타인에게 고통을 판 당신. 거래 후 지금 남은 건 무엇입니까?